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담보대출, 전세대출 이용해 보셨죠? 먼저 은행에 가서 대략적인 상담을 받고 구비서류 안내를 받았을 겁니다. 며칠 동안 시간 내어서 서류 준비하고 다시 은행 방문합니다. 대출 신청서, 약정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 담당자가 서류를 보더니 이건 이래서 저건 저래서 서류가 안 된다고 하네요. 다시 준비해 달라고 합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어렵게 시간을 내서 왔는데 또다시 서류를 준비해서 은행 내방을 해야 된다니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을 한방에 해결하기 위해 유튜브 쉬운 금융에서는 현 대출 상담사가 전해드리는 핵심 필수 서류 및 주의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구비서류입니다. 핵심 필수 서류 및 주의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단독명의입니다. 필요한 서류들은 매매계약서, 신분증, 통장 자동이체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한 통, 주민등록 초본 한 통, 가족관계증명서 한 통, 인감증명서 한 통, 인감도장, 그리고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입니다. 여기 있는 서류들은 모두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담보대출을 하기 위해서 소득을 증빙을 해야 됩니다. 소득 제공자 본인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소득 제공자가 필요한 서류는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그리고 소득금액증명원 20년부터 21년, 소득금액증명원은 현재 사업자, 개인 사업자 위주로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21년도, 22년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자, 이 서류는 필요로 하는 은행도 있고 필요 없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색깔별로 따로 해놨습니다. 대부분은 이 서류는 필요 없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동명의일 경우에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인, 배우자, 공동명의일 경우에 매매계약서, 신분증 각각, 그 다음에 통장 사본은 여기서 대출하시는 분 앞으로 대출금이 자동이체가 되기 때문에 대출자분 통장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각각 준비하시면 되고 주민등록 초본 각각,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도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소득 제공자 똑같습니다. 소득에 관련된 내용 똑같습니다. 자, 다음은 3자 담보입니다. 대출자는 남편, 대출자는 남편이고, 그 다음에 명의자, 주택을 부동산 계약을 해서 명의하시는 분은 여자분, 배우자로 이렇게 했을 경우에 흔히 저희가 3자 담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 3자 담보 대출은 은행에 따라서 대출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자 담보 취급을 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서, 신분증, 통장, 그리고 등초본,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이 서류는 대출자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소득에 관련된 서류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명의자,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은 주택 명의하실 분에 한해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대출자는 이 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은 외국인입니다. 현재 지금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중국, 그리고 베트남 외국인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그 다음에 신분증, 저희처럼 신분증이 있는 게 아니라 외국인 등록증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통장, 그리고 국내 거소신고 사실 확인서. 자, 이 서류는 등본, 초본과 같은 효력입니다. 지금 이 외국인이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주소가 표시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서류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그리고 소득자료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대출 금액 우리가 60%, 70%가 있는데 60%가 초과될 경우 구입자금, 그리고 내가 현재 살고 있는데 내 집으로 대출받는 생활자금,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 임차가 만기돼서 임차금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때 자금,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기존의 담보대출을 갈아탈 때 대환대출할 경우 서류가 어떻게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출을 60% 초과 구입 자금입니다. 서류가 어떻게 필요한지 보겠습니다. 자, 매매 계약서 똑같고 신분증, 등본상에 직계 가족 모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등본상에 직계 가족 해당되시는 분들 신분증 다 필요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60% 이상 초과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은 나라에서 무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으로 한정을 지어놨기 때문에 등본에 가족분들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등본상의 가족 모두 신분증이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서류는 똑같습니다. 소득 자료. 네,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활자금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대출을 할 경우입니다. 기존에 예를 들어서 대출이 전혀 없든지 아니면 소액 정도 대출이 있어서 생활자금을 이용하기 위해서 추가로 대출받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생활자금도 마찬가지 등본상에 직계 가족 모두 신분증이 다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왜 이러냐면 구입자금하고 반대로 생활자금은 문재인 정부 때 법이 만들어진 법이 생활자금을 받은 이후에 등본상의 가족 모두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대출할 시점에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 보유수를 확인합니다. 그 주택 외에 추가로 또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등본상의 가족 모두들 신분증을 통해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추가로 주택이 더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자, 나머지 서류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 받은 자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머지 서류 똑같고요. 그 다음에 등본상의 직계 모두 생활자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단 여기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 금액을 보고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들어와야 됩니다. 단 은행에 따라서 대출 가능한 금액이 보증금액 이내일 수도 있고 보증금액 이내에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고 타 금융기관 또 일본은행에서는 보증금액 초과해서 대출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대환대출입니다.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대출이 금리가 많이 올라서 갈아타야 될 경우 아니면 앞에 있는 대출을 놔두고 후순위로 대출할 경우 시중은행에서 후순위 대출 안 해줄 경우에는 갈아타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 진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자, 여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신분증이 또 틀립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대환대출할 때 지금 남아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대출할 경우에는 신분증이 다른 가족분들 신분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잔액 추가로 할 경우에 추가 대출 포함해서 할 경우에는 등본상의 가족 모두 직계 가족 모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활자금하고 마찬가지 추가로 주택 구입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다 필요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서류 중에 매매계약서입니다. 매매계약서 보시면 견본인데 계약금 영수자 수령 날인 도장 찍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특약 내용에 특약사항을 기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날짜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도자, 매수자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부동산 날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동산은 개인 간 거래일 경우에는 생략도 가능하니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은 신분증입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세 가지의 경우 됩니다. 이 외에는 신분증은 전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등록증이라든지 복지 신분증이라든지 다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다른 신분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분실 신고된 신분증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실된 신분증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 같은 경우에는 적성 검사 기간이 경과된 신분증 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권 같은 경우에는 또 기간 만료가 지난 후 여권은 또 인정이 안 되십니다. 자, 다음은 주민등록 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많은 고객들이 여기서 제일 많이 실수를 합니다. 등본을 발급받으실 때 본인 이름 그리고 주민번호 보시면 뒷자리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별표로 해서 뒷자리를 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뒷자리 가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이랑 주민번호, 뒷번호 다 모두 다 표시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본인, 배우자, 자녀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는 세대주와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와의 관계를 표시를 해서 발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급일 한 달 이내 경과 한 달 초가 되시면은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 내방하더라도 이런 서류 때문에 또 다시 준비해서 방문해야 될 상황이 생깁니다. 자, 다음은 초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 주소 변동 포함. 자, 여기 보시면 주소가 쭉 옛날부터 지금까지 주소가 쭉 나옵니다. 과거 주소 변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주택 구입 자금일 경우에는 현재 주소만 나오게 됩니다. 현재. 하지만 생활 자금이나 임차 반환 자금이나 대환대출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주소 이력을 확인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를 발급받지 말고 과거 주소 다 나오게 미리 발급해 놓으시면 두 번, 세 번 서류를 발급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1개월 경과 안 됩니다. 자, 인감증명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감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인감을 여기 도장으로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도장이 없어서 도장을 안 만들고 또 인감 만들러 갈 시간이 없어서 일회성으로 사용할 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있습니다. 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여기 보시면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름으로 적는데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적을 때 반드시 중요한 내용들을 적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부동산 관련 용도 여기에 보시면 해당 내용에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두 번째 여기 제한 물건 설정, 근저당 설정, 우리가 담보대출 하면은 보통 근저당 설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 받은 사람, 보통 우리가 근저당 설정을 할 때 법무사에서 나와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법무사 이름을 반드시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사 해당 이름과 주소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이 기재가 안 되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이 내용들을 다 알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롭습니다. 그냥 인감 도장으로 하시는 게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편할 수 있습니다. 자,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자, 보시면 위 사진은 이 구양식입니다. 구양식이고 지금 개정된 양식이 여기 신양식입니다. 자, 보시면 두 장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두 장입니다. 여기도 두 장입니다. 신양식도. 보시면 왜 그러냐면 집업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도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두 장이 되어 있는데 간혹 고객님들이 똑같이 생겼는데 하면서 한 장만 들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두 장을 같이 준비해서 이렇게 들고 오셔야 됩니다. 꼭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입니다. 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재직증명서와 같은 효력입니다. 재직. 현재 재직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도 제일 많이 헷갈리시 하십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 대부분 자격 확인서를 들고 옵니다. 자격 확인서. 자격 확인서하고 자격득실 확인서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자격득실 확인서를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내역으로 발급받으십시오. 마찬가지 여기 보시면은 전체 내역이 나옵니다. 보통은 현재 하나만 딱 나오게끔 발급을 받는데 내가 뭐 회사를 이직을 언제 했고 현재 입사 날짜가 언제고 확인하기 위해서 전체 내역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소득금액 증명. 우리가 소득을 증빙할 때 보시면 소득금액 증명이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2022년도 소득 신고를 5월달 신고하기 때문에 아직 2022년도는 발급이 안 되고 2020년도, 21년도 2년치를 발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업 소득자들,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사업 소득자들이 이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수입 금액과 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수입 금액, 소득 금액. 자, 수입 금액은 6억 가량 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 금액 4,800입니다. 자, 왜냐? 회계사무소에서 보통은 장부 기장을 해서 경비 처리를 하고 난 뒤에 실제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금액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작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보통 개인 사업자분들이 대출 상담할 때 좀 애로가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입니다. 자, 근로소득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서류를 발급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회사명, 그 다음에 주민번호, 이름 등등등. 여기도 마찬가지 별표 표시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다 기재되도록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홈택스에 들어가면 발급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서 발급받으면 무조건 별표로 표시됩니다. 별표로 표시되기 때문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항상 직장에서 발급받으셔야 되고 2년치를 증빙하셔야 되고 회사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 회사 직인을 반드시 넣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직인도 많이 빠지고 오십니다. 보통 보시면은. 네.
다음은 납세증명서, 또 지방세 납세증명서.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납세증명서 국세 납세증명서입니다. 국세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그 다음에 지방세 밀렸는지 안 밀렸는지 보통 체납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류를 준비를 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유형별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시고 나와 같은 유형의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특히 소득과 재직에 관련된 내용이 복잡하기에 유튜브 쉬운 금융에서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 유형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로소득자입니다. 현재 2021년부터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계실 때 그럴 경우에는 2021년, 2022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21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22년 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21년, 22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라는 게 있습니다. 징수부 또는 최근 2년치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등이 있습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발급해주는 서류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는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1년 소득금액 증명, 2021년 소득금액 증명에다가 이 양식에다가 2022년 원천 징수 영수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서류를 발급하다 보시면 사업소득 그리고 근로소득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자, 사업소득 이렇게 나오십니다. 사업소득은 밑에 나오는 금액, 이 금액을 확인하면 되고, 근로소득은 위에 나오는 금액, 이 금액으로 소득으로 환산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청징수부라는 양식입니다. 자, 원청징수부. 원청징수부는 여기 보시면 월이 표시가 되고 여기 금액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세금 등이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양식은 총 4장짜리인데 아무래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보다 장수가 많아서 좀 번거로울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4장이 세트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 여기 말씀드렸듯이 징수부와 비슷합니다. 여기 월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수령 금액이 나오고 기타 세액이 나옵니다. 자, 이 양식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근로소득자 중에 현재 2022년 입사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데 1년이 경과되신 분들을, 자, 1년이 경과되신 분들은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2022년 원천징수 영수증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올해 2023년도 서류를 정빙을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여 명세서 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원천 징수부 등 이렇게 2년치를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은 22년 입사해서 현재 근무가 1년 미만이신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이분들은 최근 1년치입니다. 최근 1년치 6개월 될 수도 있고 8개월이 될 수도 있고 10개월이 될 수도 있는데 최근 1년치 급여 명세서 또는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 징수 확인서, 징수부, 그리고 반드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일원 근로소득자입니다. 일원 근로소득자. 보통 서비스업이나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근로소득으로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몇 개월 단위로 현장을 이동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격도 계속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소득 신고를 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에서 서류를 발급하면 되십니다. 과세소득금액, 여기 보시면 과세소득금액 총금액에 근무한 개월수 나누시고 곱하기 12개월 하면은 연으로 환산 적용해서 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 다음은 사업소득자입니다. 사업소득자. 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2020년부터 사업소를 시작해서 현재까지 유지를 하고 계신 분들은 20년, 21년 소득금액 증명 2장만 떼시면 됩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 개설을 해서 현재 유지 중이신 분들은 21년 소득금액 증명만 떼시면 됩니다. 단 그 총 금액의 90%만 소득으로 인정을 해드립니다. 다음은 22년 사업 개설을 해서 현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소득이 없음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3년 5월 달이 되어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23년 7월 1일 까지 발급이 안 되고 2023년 7월 1일 이후로 소득금액 증명이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사업소득자,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 자, 어떤 분들이냐면 보통 세금 3.3%를 떼시고 사업소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설계사, 강사, 위촉계약직, 상담사 등이 여기 해당이 되십니다.
20년부터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를 발급하시면 되고, 21년 재직이고 현재 유지하고 계신 분들은 21년 소득금액증명원에 90%만 인정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양식입니다. 자, 여기 보면 매월 급여를 총 지급한 금액을 표시해야 됩니다. 여기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은 2년치를 준비하시고 2022년도에 총 금액의 60%만 인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60%. 자, 그러면 내가 만약 소득금액 증명원도 나오고 그 다음에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도 나올 때 둘 중에 유리한 걸 쓰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득금액 증명원이 소득금액이 제가 3,000으로 신고되어 있습니다. 3,000. 자, 그리고 여기 총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인이 한 5,000으로 받았습니다. 총 5,000. 자, 그러면 이 5,000에 60%를 계산하게 되면 3,000입니다. 3,000. 자, 그러면 소득금액 증명이랑 금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고객님들이 편하신 대로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금소득자입니다. 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 군인연금 등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최근 1년치 연금지급 내역서, 연금증서,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증서, 여기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는 퇴직연금증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에다가 최근 1년치 연금지급 내역서를 팩스로 요청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소득과 관련된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본인 소득, 그 다음에 배우자 소득 합산, 아니면 본인 근로소득에다가 사업소득이 두 가지가 있는 경우, 그리고 재직이 한 달 미만일 때 소득 계산, 그리고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배우자는 사업소득일 경우, 그 다음에 본인 근로소득에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이런 소득을 이용할 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으니 충분히 상담을 통해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준비 서류를 확인하셨다면 발급을 받아야 되겠죠. 발급 기간에 따라 준비 과정이 아주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급여명세서, 갑근세, 재직증명서 등은 직장 또는 거래하고 있는 회계사무소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소득금액 증명,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이론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위촉계약서. 자, 홈택스 또는 직장에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무인 발급기에서 소득금액 증명원도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증서, 연금지급 내역서, 기초노령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자, 공무원연금공단, 군인공제, 사학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개인보험, 팩스 요청 하시면 됩니다. 등본, 초본, 인감,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센터, 무인 발급기에서 가능하고 또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주민센터 직원에게 가서 발급받아야 될 서류는 인감증명서,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직원한테 요청을 해야지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류가 준비 다 완료되었나요? 그럼 대출 신청하러 가보겠습니다. 한방에 깔끔하게 제출하고 오십시오. 물론 은행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 보완 서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한 시간 내어서 대출 신청하는데 두세 번 은행 오고 가기 힘듭니다. 최대한 시간을 아껴 보세요. 오늘도 유튜브 쉬운 금융에서는 대출에 필요한 핵심 서류 및 주의점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